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전기에너지 생산 단원 평가 문제집 풀기로 했었죠? 평가 문제집 202쪽이에요. 선생님 소리가 좀 울리죠? 빈 교실에서 지금 녹음하고 있어서 소리가 좀 울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네, 선생님 좀 들어봤는데 그렇게 못 들 정도는 아니길래 그냥 하려고요. 자, 문제 다 풀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 줬을 때 다들 풀었을 것 같은데 안 푼 사람들은 지금 선생님과 같이 풀고 나중에 시간 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검유계를 연결한 솔레로이드의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할 때 솔레로이드에 전류가 흘러 검유계 바늘이 움직인다. 이때 시간에 따라 솔레로이드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솔레로이드에 흐른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쵸? 1번은 쉽게 풀었고요. 그 다음 2번. 자석을 이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N극이 다가오게끔 해주면 유도전류는,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이 이 반대 방향으로, 이 다가오는 자기장을 상쇄시키기 위한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손을 감았을 때 손이 이렇게 감기겠죠? 엄지손가락이 이 위쪽 방향으로 가려면 엄지가 이 위쪽 방향으로 가면 나머지 네 손가락은 이렇게 감겨야지. 이렇게. 따라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감기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상태예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는 경우는 자기장의 변화를 더 크게 해줄 때 증가할 거거든. 따라서 N극을 더 빠르게 가까이 한다. 이때 전류가 증가할 거예요. 다음, 검유계의 바늘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이게 반대로 움직이려면 여기에서 생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생겨야 되고, 이 방향으로 생기려면 N극이 뒤로 빠지거나, N극이 뒤로 빠지면 N극에서 나오는 이 자기장의 세기가 이 힘이 약해지는 거잖아. 그럼 약해지는 걸 또 상쇄하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야 돼요. 또는 S극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S극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S극에는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S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S극의 자기장이 들어가는 걸 상쇄하기 위해서 여기에 파란색처럼 이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S극을 가까이 가져가거나 N극을 뒤로 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답은 여기 있네요. 멀리한다. N극을 멀리한다. S극을 다가오는 건 없어요. 정지해 있을 때는 유도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아요. 이건 뒤에 문제 또 있으니까 뒤에 있는 문제들도 풀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방향 잡는 게 좀 어렵죠? 다음 4번 화력발전 에너지원. 5번이죠.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 다음 5번 발전기에 대한 설명. 기억 맞고요. 니은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이 반대죠. 디귿 화력발전소는 발전기가 없이 전기를 생산한다. 지금 요 밑에 화력발전소 그림 있는데 여기 발전기 여기 있죠? 발전기가 없이는 어떠한 발전도 전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답은 1번. 다음 6번. 우선 화력발전이에요. 화력발전 중에서도 증기터빈 방식이죠. 가장 원시적인 증기터빈 방식의 화력발전. 니은 터빈은 단순하게 여기에 있는 축을 돌려주는 일 뿐이야. 그냥 물레방아에서 돌아가듯이 톱니가 쭉 있는 애, 톱니라고 하면 안 되는데 물레방아에 물 떨어지듯이 물레방아에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물레방아가 돌아가잖아. 이거 이렇게 생긴 게 터빈이에요.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 따라서 터빈에서는 전자규도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전자규도 현상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발전기에서 일어나요. 여기에서. 이거 발전 과정에서 지구 환경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 대표적인 게 CO2 나오고요. 그다음 황산화물, SO2, SO3 막 이래서 요 X 자리에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X로 써요. 그다음 질소 산화물, NO, NO2, NO3 뭐 이런 애들. 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네요. 4번이고요. 다음 7번. 이런 전환 과정으로 발전하는 방식은 핵에너지 쓰니까 핵발전이겠지. 네, 빨리 넘어갑시다. 쉬운 건. 자, 1번 우리 지난 시간에 풀어봤는데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N극을 가까이 가져와요. N극이 가까이 오면 자기장이 N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선 하나만 긋게요. 헷갈리니까. 그럼 얘가 다가오니까 이 솔레로이드 입장에선, 솔레로이드 이렇게 감겨있는 코일을 솔레로이드라고 해요. 얘 입장에선 없던 변화가 생긴 거야. 이런 자기장이라는. 따라서 이 자기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의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자, 항상 이거야. 전자규도는.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면 그 자기장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 반대 방향의 변화가 생긴다. 자, 파란색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손 갔니? 안 갔다. 손을 주먹 쥐었을 때 이상하네요. 사진으로 볼게요. 얘죠. 이렇게 오른손으로. 항상 오른손으로 해야 돼. 왼손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오른손의 엄지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이 내 손가락에 감기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에요. 이게 앙페르의 오른낫의 법칙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방금 문제 다시 보면 이거 그림 뭐 그린 건지 알겠죠?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 그러면 전류는 반대로 해야겠다. 자기장이 요 윗방향으로 흐르려면 전류는 이렇게 감기겠지. 그럼 얘가 돌아서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돌고요. 자, 가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 나는 N극이 멀어져요. N극에 나오는 건데 이게 멀어지면 원래 있던 애가 또 사라지니까 그 변화를 싫어해서 사라지는 것만큼을 다시 원래대로 보완해 주는 거야. 그럼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이 흐를 거고요. 그러면 아랫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엄지방향이니까 이렇게 가. 그럼 손을 이렇게 감아야죠. 이렇게. 얘는 왼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자, 다음 S극은 들어가는 거야. 자석으로 S극은. 항상 자석이 있으면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자, S극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 S극으로 들어가는 이 방향으로 자석이 다가오고 있어. 그럼 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없던 게 생긴 거잖아. 얘가 이걸 없애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만들어지려면 엄지가 아래쪽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손이 이렇게 감싸지겠죠? 얘도 이렇게. 그럼 전류의 방향이 왼쪽. 다음 이 방향으로 자석이 있었는데 이 안쪽에 들어와 있어서 자석 여기까지 들어와 있다가 이게 빠져나가. 그러면 위로 가는 애가 약해지겠지. 점점 약해지는 거를 또
그만큼을 보상해줘야 돼요. 그래서 윗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엄지가 위로 향하려면 이렇게 감아야죠. 손을. 그러면 쭉 돌아서 이 방향으로.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가다가 같고요. 나라가 같은 거예요. 답은 나다 가라. 네. 3번이 되겠네요. 전자기도 뭐 어려울 수 있지만 요거 사실 요거 하나만 한 가지 원리로 다 설명하는 거니까 한 번만 이해하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좀 알겠죠? 다음 갈게요. 2번. 전자기도가 일어나는 경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코일 속에 자석을 넣었다 뺄 때 맞고,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회전할 때, 이게 발전기가 그렇지. 요거가 네, 문제 중에 있네요. 뒷장에 보시면 요 경우죠. 요 코일이 회전할 때도 전자기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흘러요. 맞고요. 일단 변화가 없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넣어주었을 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3번. 자, 다음 문제 3번. 자, 문제가 좀 긴데요. 오히려 어렵진 않죠? 되게 싱겁지? 막대 자석의 N극이 이 부위의 일정한 속력으로 중심축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원형도선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러면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이 다가오는 거네. 점점 세지겠죠? 가까워질수록. 느끼는 게. 이 도선이 느끼는 게 세진다고. 멀리 있을 땐 약하게 느끼고. 다음 S극은 V의 일정한 속력으로 중심축을 따라 도선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자, 이 방향의 자기장이 약해지겠죠. 이때 이거 방향을 어떻게 따져야 되나 막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문제를 딱 봤더니 문제는 뭐냐면 가와 나에서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래. 지금 자석은 똑같은 자석이라고 가정하고요. 접근하고 멀어지는 속력이 다르죠? 빠르게 변화할수록 유도전류의 크기가 크다 그랬으니까 전류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크죠. 자, 그거와 별개로 우리 가와 나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해보세요, 지금. 이건 문제 풀면서 안 해봤을 거니까. 자, 가와 나의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뭘지 한번 표시해 보세요. 시켜보고 싶은데 시킬 수가 없네. 멈추고 한번 해볼게요. 시간 3분. 같이 볼까요? 어떻게 돼요? 가부터 이쪽 방향 자기장이 다가오면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 이 코일 내부에서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니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야지. 손을 감아주면. 다음, 나는 얘가 윗방향의 자기장이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면 이 변화를 또 싫어하니까 같은 방향을 더 만들어서 보상해 주는 거야. 얘도 똑같은 방향이네요. 그럼 감아주면 이 방향. 둘 다 전류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었어요. 세기만 다르다. 다음 4번. 전자기도 현상에 이용되는 얘가 아닌 것. 답은 1번이고요. 행룡암로. 발광 키보드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킥보드, 발광 킥보드. 여러분 어렸을 때 타고 다녔던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있고요. 여기 바퀴 2개 달린 거. 이거 타고 다니잖아. 여기 근데 보면 불이 막 빡빡빡빡 들어와요. 그 안에 자세히 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도 마찬가지로 코일이 막 감겨 있고요.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퀴가 돌아가면서 전자기 유도가 되니까 여기 달려있는 LED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흔들이 손전등 알아? 이런 원통인데 여기에다가 뭐 전구 같은 거 하나 달아놓고요. 전구 하나 달아놓고 요 안에다가 자석을 하나 넣어놔요.
이런 자선 하나 넣어놓고 그 다음 바깥쪽은 다 코일로 감겨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막 흔드는 거예요. 위아래로. 막 흔들면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그 다음 자전거 발전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죠. 자전거 바퀴에다 부착하는 애. 그 다음 발전소의 발전기도 역시 똑같은 원리예요. 전자유도현상을 이용해서. 다음 5번. 5번도 우리 수업 시간에 풀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때가 두 개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전선 주위의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 그러니까 자석이 가까이 오거나 멀어질 때, 또 하나는 도선의 단면적에 지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 지금 여기서 도선은 이 쇠막대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쇠막대가 여기에 있다면, 잠깐만. 쇠막대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있어. 그때는 도선이 요만큼밖에 안 되죠. 요만한 도선인 거고, 그건 단면적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쇠막대가 여기 뒤에 있잖아. 이때는 도선이 이만큼이고 단면적도 이렇게 늘어나죠. 즉 여기에 있는 이 쇠막대를 움직임으로써, 얘를 오른쪽 방향으로 당김으로써 도선의 면적이 늘어나는 거야. 단면적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단면적을 지나는 자기장의 쇠기도 수도 늘어나죠. 이해돼요? 자, 이 도선에 흐르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점점점, 그러면 이 도선 안에서는 늘어나는 자기장을 상쇄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도선 안쪽에서. 자, 엄지손가락 대봅시다.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가려면 얘가 도는 게 이렇게 돌아야겠죠? 얘를 그냥 원형 코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돌아야지 아래쪽에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BR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해했어? 다음,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크다. 맞는 얘기예요. 다음, 금속막대를 다기는 속력이 빠르면 변화의 정도가 크니까 전류의 세기가 세져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6번.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자석을 코일 속에 넣었다 빼면서 검유계 바늘의 움직임 관찰했대요. 기억, 코일 속에 자석을 넣는 속력이 빠를수록 방금 했던 거네? 속력이 빠르다는 건 변화가 큰 거니까 바늘이 크게 움직여요. 니은, 코일 속에 N극을 넣을 때와 S극을 뺄 때. 이거 우리 아까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하기 좀 그렇고요. 아까 했던 거 다시 볼게요. 자, 1번에 똑같이 있어. N극을 넣을 때 얘죠. 그 다음 S극을 뺄 때 얘죠. 둘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석을 고정시키고, 지금은 코일을 가만히 두고 그 안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석을 고정시키고 코일을 위아래로 움직인대요. 똑같은 거지 뭐. 이게 뭐 차이 있겠어? 답은 1번. 다음 장 갑시다. 7번 잘 풀었니? 7번이 어려운 건 아닌데요. 문제는 진짜 쉽거든? 근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 요 X 표시가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물리에 가면 이제 배울 거야. 이게 자기장을 표현하는 거야. 자기장이 뚫고 들어가는 표시를 이렇게 해요. 우리가 뭐 총을 쏘거나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뚫고 들어간 뒤쪽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남을 거잖아. 그래서
자기장이 위에서 아래로 우리가 보는 위쪽에서 이 종이 뒤쪽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뭐 어쨌든 문제 푸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문제는 뭐냐면 요 코일이 이렇게 원형 코일이 있는데요. 얘를 요 안에서 이 방향으로 움직일 거래요. 근데 1과 2의 차이는 1은 자기장이 다 균일하게 펼쳐져 있고요. 2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빽빽해요. 기억. 자기장 영역 1에서 등속도 운동할 때 여기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요. 그러면 자기장이 균일하니까 얘가 느끼는 변화는 없어요. 사실 이건 속도가 등속도든 아니든 관계가 없어. 위치를 바꿔도 어디에 있든 똑같은 자기장을 느끼는 거거든요. 얘는 지금. 2번 자기장 영역 2에서 등속도 운동할 때 여기서 천천히 가요. 갈수록 자기장이 빡빡해지죠. 자기장을 더 크게 느끼겠지. 이때 유도절로 흘러요. 자, 디귿이 아까 얘기했던 건데 가속도 운동. 갈수록 천천히 가다가 빨라진대. 빨라진대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든 간에 느끼는 자기장이 변화가 없다 그랬죠. 따라서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다음 리을은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이쪽으로 가면 계속 자기장이 빡빡해지니까 단 빠르게 가면 더 변화가 커지겠지. 그럼 전류가 더 세게 흐를 수는 있겠죠. 답은 3번이고요. 자, 8번도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 앞장에서 5번 풀었던 거랑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지금 자석 요 두 자석 사이에서 이 정사각형으로 됐다. 정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이 사각형의 코일이 우리가 보는 거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회전하는데 회전할 때 이 도선 사이로 안쪽 사이로 흐르는 통과하는 자기장의 개수라고 하면 되고 자기장의 양이 변하면 유도전류가 흘러. 이를테면 얘가 딱 이렇게 90도로 딱 0도라고 해야겠죠. 0도로 딱 여기 있어 이렇게. 그림 좀 이상하다.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있겠죠. 극단적으로 이렇게 딱 있어요. 여기 가운데. 그때는 자기장이 그냥 다 비껴가지 얘를 통과할 수가 없겠지. 그런데 이게 이 방향으로 돌면 점점 요 사이로 빠져나가는 자기장의 양이 늘어나겠죠. 자기장이 늘어나겠지. 자기장의 양이 늘어나면 전자기 유도라는 건 그 자기장을 반대로 변화가 없던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늘어나는 게 싫어서 이 도선 안쪽에선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얘네가. 자, 자기장이 이렇게 흘러가려면 이 도선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려면 엄지손가락 이렇게 돼야 되니까 돌리면 이렇게 돌려야겠지. 이해했어요? 자, 좀 더 극단적으로 그려보면 아니야, 그림 그리면 더 이게 평면이라서 이해하기 어렵겠다. 나와 있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다시. 지금은 요 도선이 있으면 이 도선에 N극에서 S극 쪽으로 얘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하고 있죠. 근데 통과하는 양이 얘를 돌리게 되니까 점점 더 늘어나겠지. 그러면 전자규도는 그 늘어나는 변화를 반대하는 쪽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드는 거야, 얘네가. 이렇게 통과하도록. 이렇게. 자, 이렇게 통과하려면 엄지손가락이 파란색 자기장 방향이 돼야 되니까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죠. 따라서 전류는 A에서 B가 아니라 B에서 A 방향으로 흘러요.
니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도선의 유도율로 흐른다. 맞고요. 사각형 도선을 천천히 회전시키면 변화가 천천히, 변화가 적을 거고, 변화가 적으면 전류가 잘 안 흘러요. 답은 1번. 이 과정에서는 이거 지금 돌리는 건 어떤 터빈이라든지 어떤 힘으로 돌려야 되는 거야. 그럼 저 도선이 돌아가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얘가 발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다음 10번. 자전거에 부착된 전구 빨리 돌릴수록 맞고,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구에서는 발전을 통해 만든 전기 에너지가 바퀴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 전기 에너지가 전구에서 빛 에너지로 전환됐어요. 발전기에는 자석과 코일이 상대적으로 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둘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면 변화가 없는 거잖아. 그런 얘기야, 상대적이라는 건. 다 맞네요. 5번이에요. 자, 11번. 어떤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인데 석탄이 있어요. 석탄이 있으면, 그리고 수증기 만들죠. 증기터빈 방식이에요. 복합 방식은 뭐였어요? 수력은 우리 뒤에서 배울 거예요. 아직 안 배웠고요. 그다음 원자력 발전은 핵발전이고, 그 다음에 복합 방식과 가스터빈 방식 했는데, 가스터빈 방식은 뒤에 문제가 하나 있어. 연소 때 만들어진 열이 아니라 연소 결과 생기는 가스,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체들, 그 기체를 이용해서 하는 게 가스터빈 방식이고, 복합 방식은 증기터빈과 가스터빈을 다 합친 게 복합 방식이죠. 다음 12번. 보일러 열로 데워요. 그 다음 터빈 돌려 발전해. 이런 방법. 핵발전, 화력발전. 풍력, 수력, 태양광은 물을 끓이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할 거고요. 다음 단원에서. 자, 기운내서 13번. 원자력 발전소 나타냈어요. 핵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곳은 여기에, 여기 원자로. 됐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설명. 기억, 발전 과정에 많은 물이 필요하다. 맞거든? 왜 필요하냐면 여기 냉각수. 여기서 원자로에서 끓인 물을 식혀야 되거든. 그래서 냉각수가 필요해. 이건 화력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이 일어난다? 맞아요. 화석연료 사용하는 건 화력 발전이죠. 답은 3번. 다음 15번. A는 뭐 나타내는 것 같아? 화력 발전이고, B는 뭐예요? 요 기둥이 핵연료봉, 원자로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 답은 몇 번이겠어? 아, C. 둘 다 공통점으로 뭘 이용해요? 터빈 돌리기 위해서 수증기를 이용하죠. 답은 2번이네요. 다음 16번.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 가와 나와 같이 막대 자석이 금속 고리를 향해 떨어지고 있대요. 가는 완전한 고리이고요. 나는 중간에 끊어진 고리예요. 가와 나에서 전류가 흐를지 안 흐를지, 흐른다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를 푸는 문제인데, 일단 전류는 가에서만 흘러요.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자의 흐름이 있다는 거야. 전자가 흐르려면 받아주는 애가 있어야 돌아가거든. 순환이 돼야 돼, 반드시.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면 쭉 가다가 여기서 쌓이겠죠. 만약에 전자가 왔어, 막혔어, 뭐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계속 쌓이는데. 그럼 마이너스 막 쌓이니까 더 이상 못 오지. 그 나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 전류의 방향을 한번 또 살펴보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계속 반복인데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아래쪽에 자기장이 점점점 세지니까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윗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고리 안쪽에서. 엄지손가락을 여기다 딱 대봐요. 위로 올라가려면 나머지 손가락은
이렇게 감싸야 되죠. 그래서 가에서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요. 됐고요. 17번. 자, 동일한 평면상에, 그러니까 이 종이면에 도선이 이렇게 생긴 하나하고 원형 도선 하나가 딱 놓여 있어요. 근데 그때 전류는 이 직선 도선에만 흐르고 있어. 위쪽 방향으로. 원형 도선에도 전류를 흐르게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무선 충전하는 방법이야. 핸드폰 무선 충전. 자, 어떻게 하냐면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은 우리가 앙페르 오르나사의 법칙 할 때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건 지금은 네 손가락이 검지 중지부터 해서 요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잖아. 반대도 돼. 반대로 이 엄지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면 이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도 돼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윗방향이 엄지손가락이야. 그럼 내 손가락은 이렇게 돌아가죠. 직선도선 주위의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돼요. 니네 이거 다 배운 거야. 중학교 때 전선 놓고 나침반 놔가지고 했었잖아. 얘를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가겠지. 따라서 이 원형도선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쪽에서 반대편으로, 우리가 있는 쪽에서 이 종이 뒤쪽으로 자기장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기장이 지나가면 저 원형도선은 저걸 상쇄하기 위해서 이 튀어나오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책에다가 손을 대면 엄지손가락이 종이 위쪽으로 향하는 거지. 문제집에다가 책을 오른손으로 한번 대보세요. 오른손을 그러면 딱 붙여서 따봉을 위로 날리면 되는 거야. 그러려면 손가락은 이렇게 감기고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고요. 근데 이건 어떤 방향으로 다가오냐에 따라 다를 거야. 이 전류가 흐를 때 가만히 있으면 이 두 도선이 가만히 있으면 전류 흐르지 않아. 근데 얘가 가까이 다가와. 얘가 이쪽으로 다가와. 그러면 이 원형도선이 느끼기에 안으로 들어가는 이 자기장이 더 세게 변화하는 것처럼 느끼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파란색처럼 자기장이 튀어나오게 되고 원형도선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고, 멀어질 땐 반대가 될 거고요. 얘가 멀어지면. 자, 그래서 어쨌든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방법은 첫 번째, 두 도선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켜요. 두 도선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직선 도선의 전류 세기를 변화시켜도 돼요. 그래도 요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니까 흐르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해설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면 요 축을 중심, 여기 점선 축 있지? 점선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도선을 돌려. 이쪽이 튀어 올라와서 이렇게 회전하게끔 얘를 요 축으로 요렇게 회전시키는 거야. 이 점선을 축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동전을 세웠다 뒤집듯이 뒤집게 되면 이 원형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가 변하겠죠. 그때도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전류가 흐를 거예요. 세 번째는 원형도선을 점선을 축으로 회전시킬 수 있겠지.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정리하시고요. 마지막 18번. 가스터빈 방식의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인데요.
천연가스와 같은 기체 연료를 가스터빈 내부에서 연소시킬 때 발생한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 연소 생성된 가스, 연소 생성물, 이산화탄소와 같은 이런 애로 터빈을 돌린대. 자, 에너지 전환 과정은 먼저 가스의 화학 에너지를 연소시키면서 열로서 만들죠.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때 만들어진 연소 가스의 운동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요. 그래서 발전시켜요. 자, 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 도저히 또 아직 그래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쪽에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전자기유도가 뭔지 정확하게 해놓고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감을 잡겠다 하는 사람들은 감 잡은 김에 뒤쪽에 있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지금 마저 풀어서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단원 마무리 문제 전자기유도로 푸는 게 어려운 문제가 없다. 그러네요. 뭐 푼다면 232쪽에 13번 정도 조금 까다롭고요. 지금 우리 했던 것처럼 방향을 갖고 하는 문제는 지금 없네요. 뒤쪽 대단한 마무리 문제는. 네, 선생님 시험 볼 때쯤 해서는 요 단원과 관련된 문제 선생님이 더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같이 풀면서 보고요. 오늘은 요 풀었던 문제들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전자기유도에서 방향, 전류의 방향 따지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서 모르겠으면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도 좀 질문하시고 그렇게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